부동산 투자를 떠나서 뭐든지 간에 내가 지금 뭐 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큰 분들은 실제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투자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의 약간 대표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월급쟁이 부자들 네. 너나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너나입니다. 오늘 부익남님 불러주셔가지고 왔는데 부익남님도 저 같은 투자자셔가지고 예,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사실 거의 뭐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또 심적인 고통도 있었고 또 나름 또 어떤 뭐 즐거움도 있었는데 네. 오늘 또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우선은 그 많은 분들이 네. 그 월급쟁이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반쯤 포기한 분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성공한 분들도 있어서 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이제는 뭐 옛날 얘기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시작 어쨌든 월급쟁이로 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네. 그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뭔가 시작해야 되는. 그 월급쟁이 부자가 네. 그 저희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의 대표는 너바님이시고요. 네. 너바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 이제 카페 처음 찾아뵈러 제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에 가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약간 아이러니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안 되는 느낌? 월급쟁이가 부자가 된다는 네. 게. 네. 그 말이 월급쟁이 부자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이게 말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게 이렇게 하면 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꾸역꾸역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쟁이가 부자가 된다는 거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 말고 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스탠스가 많았거든요. 그냥 투자하기 전에는 저거는 그냥 너나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부익남님이 네. 저는 뭐 투자한 지 10년 정도 됐고 네. 저도 막 지방에서 투자 시작했고 네. 막 돈 진짜 없었는데 투자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그러니까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진짜 그 부자 되기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건 당신이니까 되는 거고 네.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렇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저는 그거를 먼저 일단 약간 개념을 깨부순다는 생각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회사를 옛날에 다녀보면은 거의 90% 아니면 95%까지도 네. 이상하게 부정적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회사원들은 네. 뭔가 이미 뭔가 이 월급이라는 게 또 따박따박 나오기도 하니까 뭔가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조금은 좀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걸 좀 흔든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도 해서 누가 뭐 좀 뭔가 변화를 해서 뭔가 하는 걸 보면 그죠. 계속 이상하게 좀 안 그렇죠.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거든요. 저도 월급쟁이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부익남님이 저희 회사 뭐 동료인데 부익남님이 갑자기 나 부동산 투자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만히 나도 답이 없다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저변에는 다 깔려 있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꾸 뒷다리 잡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있어요. 많이 느꼈어요. 네, 네. 네. 이게 나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알죠. 내가 잘 돼봐야 우리 차장님이거든.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 차장님도 답이 안 나오거든. 근데 정말 잘 돼야 저건데. 네, 네. 저거래. 정말 그렇죠. 잘 돼야 저분인데 네. 저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렇다고 뭔가 다른 걸 하기엔 또 자신이 없는데. 자신 없죠. 꼭 주변에 누가 한 명이 뭔가를 해요.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뭘 하든 하죠. 뭐 부동산을 해. 네. 그러면 1차로 관심을 좀 갖죠. 네, 그쵸. 약간 관심 갖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뜯어 말려. 그렇죠. 주변에서 뜯어 말리셨어요. 네.
저 엄청 말렸죠. 저도 많이 말렸고 많이 말렸죠. 거의 뭐 저주와 같은 덕담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주와 너 그러다가 자살한다. 아우. 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 결혼도 했는데 너 진짜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흘렸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많죠. 네. 혹시 네. 그 주변 분들한테 네. 뭐 나 이런 거 투자한다고 이렇게 소개도 처음부터 막 하셨었어요? 아니요, 절대 말 안 했어요. 음. 처음에 몇 번은 해봤어요. 근데 똑같네. 저도 몇 했어요. 번 했는데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신세계고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저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했을 네, 거니까 네.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때 반응이 하나같이 다. 네. 저는 또 바닥에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14, 15 2015 이때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 다 지금 집 사면은 뭐 끝장이라고 할 네. 때니까 네. 그때 수도권 외곽이나 조금 매매 전세 붙은 애들 올라가고 서울은 아직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걱정되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고. 네. 야, 너 그거 했다가 너 잘못하면 너 진짜 너 지금부터 이런 거 헛바람 들어가지고 너 이런 거 큰일 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책을 딱 네. 소개를 해주면 네. 야, 이 사람이 너랑 다르잖아. 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너 회사에서 맨날 10시, 11시까지 일하는데 이거 못해, 안 돼.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나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 데만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대학 때도 그 취업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회사 같은 회사 지원하는 정도로 스터디 세분화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삼성 인적성 하는 사람들 스터디, 네. 뭐 현대, 뭐 SK 척척척 모아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뭐 SK야 뭐 네가 무슨 뭐 현대야 뭐 이러는데 거기 가면 일단은 다 같이 막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막 하자는 게 네. 있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리만 듣고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데를 찾아다녔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거는 뭐 참 좋은 얘기죠. 근데 주변의 분들이 아마 말렸던 거는 그냥 막연한 어떤 걱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위 이제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될 거냐. 예. 그리고 괜히 진짜 정말 진심으로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날까봐 말린 그렇죠. 것도 많단 네, 말이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분들은 왜 안 바뀌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네.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네. 네. 그렇죠. 그죠? 특히 부동산은 그쵸. 더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아는 영역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해봐야만 아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해봐야 아는데 하기가 싫으니까 계속 안 하니까 네. 안 하니까 계속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부동산 투자를 떠나서 뭐든지 간에 내가 지금 뭐 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큰 분들은 실제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강의할 때나 수강생분들한테도 그분들이 계속 그걸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의하거나 하면서 제가 강의하고 또 얘기하고 할 때도 그분들이 마음속엔 그게 있어요. 질문하실 때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네. 어떻게 맞아요. 저걸 그런 게 해요? 많죠.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뭐 오래 산 사람 절대 아니지만 제가 느낀 세상의 원리가 뭐냐면 그 레고 아시죠? 네. 제가 레고를 저희 딸이랑 이제 장난감 가게 가면은 레고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이 레고를 사면은 그 완성품을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걸 사서 조립해서 저걸 만들겠다. 음. 그럼 집에 와갖고 그걸 사서 이렇게 쫙 바닥에 풀어놓으면 막 조각조각 이렇게 널리고 그 옆에 설명서가 있겠죠. 네. 조립하는 순서도가. 그러면 제가 하든 부익남님이 하시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익남님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하시든 네. 그 부품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립 순서대로 맞추면 네. 누구나 그 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네. 근데 나하고 비슷했던 사람이 부동산으로 뭐 얼마를 벌었어요. 자산을 얼마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면 옛날에 네. 그 사람이 했던 방식, 네. 그 사람이 했던 순서, 네. 그거를 배워서 그대로 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네.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음. 저도 아.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막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들으셔. 네. 근데 제가 뭐 나름 그 투자가 잘 돼서 그쵸. 회사를 퇴사하고 네. 조금 얘 조만간 망하겠는데라고 이제 불안했는데 안 망하고 잘 가. 그러니까 그때서야 네. 갑자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전화 요즘에 엄청 많이 왔어요. 올 것 진짜. 같은데. 아니 저는 얼굴도 못 뵌 분들 연락이 와요.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그쵸. 같이 회사 옛날에 뭐 동료였다는 식으로 해서 전화 오셔가지고 그제서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어떤 성공한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의 성공기만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는 레고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고 특별할 게 없고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면 네. 저 사람이 했던 방식대로 저 사람이 했던 부품과 사용했던 부품과 실제로 조립했던 그 과정을 내가 똑같이 따라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몰랐어요.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재밌는 건 제가 투자를 가르쳐 준 분들도 똑같아요. 네. 결과가.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는 투자를 경험했지만 투자 외에 다른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그 스토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주식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주식도 고수가 하는 거 보고 그냥 똑같이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고수가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 내가 매일매일 루틴을 만들어 갖고 해나가면은 뭐 들어가는 돈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창업하는 것도 누가 스토어 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나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나도 그런 결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그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그런 생각을. 그게 저도 그런 것 같은 게 아마 너나님도 같은 경험이실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조금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지게 되면 네. 당연히 좀 믿잖아요. 네, 그쵸. 잘할 거라고 네, 생각하고 네. 믿고 막 그러는 네,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집 살 때 정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잘 입력을 못 해가지고 막 중개사한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났어요? 부익남님이 중개사한테 혼났어요. 네. 아니 그때가 28살 막 이랬으니까 네. 지금은 20대가 집 사지만 그때는 20대가 그쵸. 절대 집을 안 네, 사는 맞아, 시절이라서 맞아. 아버지 내로라고 네, 그랬으니까 중개사가 왜 돈 안 넣냐고 지금 혹시나 계약 안 할까봐 변심할까봐 네. 그런 것 같아요. 워낙 하락해서. 네, 그쵸. 근데도 그때 막 혼나면서 집을 샀는데 네.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쵸. 조금 쌓여 있는 네, 거지.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나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쵸. 그러면 결론은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매뉴얼, 네. 레고 매뉴얼은 존재한다. 있죠. 그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창업이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진짜 월급쟁이에 한 달에 몇백을 받으면서 그냥 살던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사람들 요즘에 하도 유행이라서 네. 막 몇십억 뭐 자산가 뭐 네. 몇십억 뭐 부자 네. 이런 게 되려면 그냥 앉아서 계산하면 노답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죠. 네. 네. 뭐 내가 300살까지 산 약을 먹지 네. 않는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진짜 몇십억을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역별로. 네. 스토어도 있고요. 뭐 어디든지.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코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방식들이 있어요, 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거죠. 사람의 재능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안 하는 게 정당화가 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유튜브가 의미 있는 게
솔직히 저 투자 시작 뭐 부익남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투자 시작했을 때 아니 어디서 핸드폰 켜갖고 뭐 누르면 이런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자기랑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기 멀리서 누가 이렇게 횃불이라도 들고 아 여기 오면은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회사 생활 시작쯤으로 좀 돌아가서 네. 결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네. 부동산이라는 거를 굳이 했을까? 왜 하셨어요? 이쪽을? 그 부익남님도 회사 다니실 때 네. 주식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어요? 많았죠. 네. 저는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일반 직장인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잘 안 해요. 예. 네. 근데 건너 몇 번 듣기도 네. 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돈 번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의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는 과소평가예요. 근데 시작하고 나면 과대평가. 그런 경험 있으셨죠? 있죠. 저도 있었어요. 네. 한 시작한 지 한 2, 3년쯤? 네. 와, 그때 완전 신이 그쵸. 된 것 같았어요, 네. 진짜. 나 그러다- 이대로 가면 이제 금방 뭐 100억, 200억 네. 찍는다. 아니 너무 그죠. 이게 특히 젊을 때일수록 맞아요. 네. 내가 뭔가 진짜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거 이대로 하면 야 2배씩만 올라가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2배씩 오르고 또 투자금 또 들어오고 이걸로 네. 또 하고 하면은 장난 이거는 아니겠다. 무조건 되는 네. 거다. 네. 막 그때 막 난리였었죠. 제 안에서 막 자신감이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다 있죠. 아. 그러다가 이제 뭐 역전세 한번 맞으면서 이제 세상의 무서움을 알게 돼. 그렇죠. 순식간에 날아가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런 디테일은 몰랐었고 네. 제가 저를 한번 봤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대학을 가고 네.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했고 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까? 아닐 거예요. 아니죠. 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네, 많습니다.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하여튼 내가 그냥 이 조직에 내가 평균이라 치면 이 조직의 평균이라 치면은 여기 있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성공할 수 있는 걸 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식을 봤더니 네. 전멸인 거예요. 네, 맞아요. 다 잃는 거예요. 돈을. 네. 아, 난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내가 생각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뭔가 특출나게 잘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도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나는 일단 저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부동산은 돈 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띄엄띄엄 네. 말 안 하는. 말은 안 해. 네. 그때만 해도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우리 회사 월급이 한 달에 뭐 300인데 네. 뭐 9억짜리 집을 샀다고? 네. 막 그때 제가 투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송파에도 막 9억짜리 집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9억짜리 집을 샀다고? 어떻게 계산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답이 돼. 안 나오죠. 근데 네. 저 사람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항상 여유가 있어. 맞아요. 네. 약간 상사한테 약간 큰 소리 치고. 네, 큰 소리도 치고 막 괜히 이렇게 퇴근할 때도 휴가도 그냥 팍팍 내고. 팍팍 내고 6시 1분에 가방 메고 나가. 맞아. 쿨하게 야 나 네. 간다 내일 네. 보자 막 아 나 내일 휴가야 막 이러면서 나가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서 아 나 부동산 투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네. 결국에 사실 직장인에서 네. 약간 투자자의 삶으로 가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뭔가 돈에 대한 어떤 뭔가 좀 뭐 갈망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죠? 있었죠. 엄청 있었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으로 그 결핍이 있는데 행동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어떤 의미로요?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데 그래요. 예, 쿨한 척하는 스타일. 아, 제가.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야, 좋은 차 타면 뭐하냐? 어, 야, 거기 살면 뭐하냐?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그런데 실제로 있는 거죠. 네네. 마음속에.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좋은 차를 타보고 싶다. 음, 아니면 나도 좋은 동네에 살아보고 싶다. 네. 제가 얼마 전 이제 이번에 이사하는데 음, 지금까지는 돈을 최대한 작게 깔고 앉으려고 쉽게 말해서 저희 가족들을 엄청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공감이 많이 가서 진짜요? 저도 엄청 고생시켰거든요. 네. 왜냐면 그 돈 깔고 앉기가 너무 네, 맞아요. 최대한 펼쳐서 굴려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40이 넘었고 그 저희 뭐 배우자도 저한테 시집와 고생 엄청 했고 네. 애기도 이제 학교 갈 때가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랫동안 살 동네로 이사를 하는데 그 제가 그 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남양집에 처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남양집에 처음 살고 방 3개짜리 집에 처음 살고 방 3개 넘는 집에 네. 3개 이상인 집에 근데 그게 그런 결핍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나도 특히 가끔 뭐 저 대학 때 부자 친구들 몇 명 네. 있었는데 걔네 집 가보면 이제 이런 게 거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근데 되게 쿨한 척 하다가 제가 항상 생각만 하다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게 이제 회사에서 많이 내보냈어요 사람들. 근데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던 선배님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하여튼 다자녀였어요 또. 근데 그 선배님이 나가시는데 이제 송년회하고 부서 송년회하고 다 헤어진 다음에 저랑 그 선배님이랑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차이 났었고 네. 저보다 한 4년 정도 선배님이 이렇게 셋이 친했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술을 한 잔 더 먹었어요. 술 먹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야 김책임, 네, 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하나 꼭 해라.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이 완전히 와닿진 않았거든요. 아니 나가는 마당에 무슨 얘기지? 지금 당장 우리 선배님 다음에 직장 구하고 하시는 거 하셔야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곰곰이 되짚어보고 저한테 그분 상황을 제가 아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나이가 그 선배님이 48인가? 9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 이거 뭐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쿨한 척하면 거짓말 나한테 거짓말하면 살기가 싫었어요. 예. 왜 나는 내가 야 뭐 그런 데 살면 뭐하냐 뭐 그런 좋은 차 타면 뭐하냐 이런 거 안 하고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날 집에 가는데 술 먹고 그 회사 을지로 있었거든요. 네. 저희 본가가 이제 마포였고 네. 그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163번 네. 아직 기억나요. 버스를 타고 한 10시 넘어가지고 11시 다 돼서 가는데 그 을지로에서 마포 쪽으로 시청 통해가지고 가는 길에 이 대기업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불이 겁나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 했던 것들 저는 항상 그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네. 맞아요. 진짜 저도 사실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심하게 있는데 솔직히 티 안 내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저는 삼성동 쪽에서 컸어가지고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고 네.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진 땅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 주변에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 많겠어요. 많겠죠. 네. 아마 최근 40년 내에 아마 전 세계 최고로 아마 그렇죠. 비싸진 데 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잘 피해 다니셨어요. 이렇게 많이 피해 다니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되게 그 결핍이 심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90억 부자도 있고 아버지가 그냥 20살 때 집 3개 사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뭐 홍콩에 뭐 별장 있는 친구도 있고 동갑인데 그러니까 정말 기회의 땅이었는데 여기서 뭔가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컸거든요. 그때 막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게 엄청 컸어요. 저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7살 때 그 벽돌 공장이 있어가지고 벽돌 공장에서 형하고 칼싸움 하던 땅이 지금 한 4천억 건물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화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 있어가지고 형하고 이렇게 찍었던 게 평당 지금 5억이 넘죠. 땅 화단이. 화단 20억 일단. 화단이 한 20억 넘어가요. 그런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전 진짜 결핍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르치다 보면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투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멈추고 끝까지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 차이가 아닌가. 맞아요. 네. 이 결핍이 없으면 네. 어느 순간 또 만족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저 그래갖고 요즘에 애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돼요.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이게 나는 네. 되는데 우리 애가 막 그러면 괜히 마음 아프고. 레고 많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사죠. 와이프한테 혼나. 그죠. 그만 사주라고. 네. 근데 자꾸 사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또 결핍이 있다 보니까 애한테 또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 내 마음속에 이거 보면서 그걸 떠올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다. 네. 나도.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딱 두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결핍을 내 인생에 이롭게 쓴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그걸로 계속 자기 찌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발현되는 증상이 뭐냐면 네. 이롭게 하는 사람은 그 결핍을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자기를 찌르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네. 소위 말하는 남 탓. 네. 이런 걸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나왔어? 뭐 나는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막 그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써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은 에너지원이니까 그렇게 맞아요.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정말로 공감하는 게 이게 정말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믿고 진짜 인생을 걸고 이 매뉴얼대로 끝까지 한번 해볼 그 그렇죠. 결심. 네. 그게 사실은 핵심인 네. 거거든요. 그럼요. 저 완전 재능 하나도 없었어요. 저 처음에 임장 갔을 때 진짜 얼마나 황당한 짓 했냐면은 그러니까 임장 가갖고 뭘 봐야 될지 일단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 있는데 가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려야지. 네. 해가지고 막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안 껴줬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너는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럼 저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옆에 앉아서 막 들었는데 한 번은 선배들이 야, 유모차 많은 동네가 좋은 거야. 네. 젊은 사람들 좀 있고 유모차 많고 이렇게 좀 복작복작하고 그런 데가 네네. 좋은 거야. 네. 막 갔는데 막 어르신들만 있고 이러면 안 좋은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럼 이제 오늘부터 유모차 많은데 있나 없나 얼마 있나 찾아봐야지. 네. 근데 평일에 제가 직장 생활 했으니까 6시 퇴근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 수도권 투자차 할 때인데 6시에 나와서 유모차가 어디 있어? 어딨어 그 시간에 유모차 다 집에 주차돼 있죠. 집에 있지. 네. 그래갖고 아파트를 딱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때 초겨울이었어요. 11월 말 막 이럴 때 이상하다. 이 동네 선배들이 유모차 많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 노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 심지어 제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층이 20층이었는데 그 복도식 아파트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 띵 열리면은 이 딱 내리는 순간 양쪽으로 복도가 쫙 있어요. 네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유모차를 세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하나 다 한 거예요. 네. 한 14개 동을. 밤에 어쩔 수 없죠. 내가 퇴근을 늦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모차 보러 왔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주차돼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주차돼 있는 개수를 세서라도 내가 여기가 좋은 데인지 알아야겠다. 그 정도로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봐야겠으면 알아보려고 어떤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 없어가지고 못하고 왔어요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거죠. 저 그래갖고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계속 걸어 20층을 14개 동을 내려오니까 한 10개쯤 됐나? 몇 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 약간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내가 왜 지금 이 7시 반에 여기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나? 애들 자고 있을 시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한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느낌?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한 칼에 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맞아요.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집에 가면서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밤에 거의 마지막 버스. 네. 그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하루 나 오늘 뭐 했지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한 1년 2년 정도 지나가니까 네.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론과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부동산 투자가 정말 쉽잖아요. 어찌 그쵸, 보면. 그쵸.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욕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진짜. 근데 경험이 조금 쌓이면 그렇죠. 사실 그게 그거고 네.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통하는 지역으로 가면 또 통하는 거고 네. 그런 시기로 가면 또 통하는 그렇죠. 건데 그걸 알기까지가 네. 좀 너무 좀 약간 막막한 것도 막막하죠. 있고 그리고 주식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현장 가야 되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아마 막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 나는 거기까지 쫓아다니는 거 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경쟁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 집 사는 게 뭐 예. 다들 사고 싶어 해도 예. 막상은 못해요. 이거 이게 얼마짜리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몇 억짜리 턱턱 산다? 절대 못하죠.